1943년 8월에 벌어지고 있는 태평양 전쟁 동부 뉴기니 지역 전투 계속 진행 중입니다. 동부 뉴기니의 일본군 2대 근거지 중 하나인 살라마와를 노리는 호주군과 미군이 지금까지 일본군과 싸운 곳들이 왼쪽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 뉴기니에서 계속 싸우던 호주군과 6월 30일에 상륙한 미군은 이제 중요 지점을 거의 전부 점령하고 일본군은 살라마와 인근으로 전선을 축소하는데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일본군 자료를 이용해 살라마와 인근이 확대되어 있고 일본군 51사단의 살라마와 방어선을 지난 영상에서 그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살라마와 인근 3개의 산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나오는데 그 3개의 산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선은 제가 3개의 산을 통과하도록 임의로 그린 것이고요. 일본 자료에는 정확히 방어선이 어디를 통과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지도에서 살라마와 바로 밑을 보시면 AFLD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에어필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비행장을 뜻합니다. 오른쪽 지도에도 비행장과 활주로의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943년 8월 20일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탐부산과 코미아툼 등에서 전투가 진행되던 사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후방에 살라마와에 주둔하던 일본군과 관련이 있고 사건이 주로 벌어지는 위치는 바로 이곳 내륙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 쪽 연합군 주둔지였습니다. 이 지도가 해안 쪽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가 탐부만이고 그 위쪽에 미군이 전투를 벌인 루즈벨트 능선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살루스호이고 더 내려가면 6월 30일에 미군이 처음 상륙한 나소만이 나옵니다. 탐부만에서 살루스호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km입니다. 동부 뉴기니에서 싸우는 미군 41 보병사단에는 162, 163, 186, 3개 보병연대 이외에 4개 대대로 구성된 사단 포병대가 있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지만 146, 167, 205, 218 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해안을 따라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도에 FABN이 필드 아틸러리 바탈리온이고 번역을 해보면 야전 포병 대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사단의 포병 대대 중 205, 218 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 중간중간에는 호주군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군 포병대는 나소만에 상륙해서 해안길을 따라 야포를 끌고 올라와서 차례로 배치한 다음에 살라마와 등 일본군 후방으로 포격을 했는데요. 1943년 8월 12일 미군 162연대 1대대 정찰병들이 중대 규모의 일본군이 남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본군을 발견한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162연대 1대대가 이곳 탐부산 근처에서 싸우던 부대임을 생각해 볼 때 지도상 일본군 루트인 아마도 이 근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군은 처음에 일본군이 탐부만 근처에 미군 포대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곧 남쪽의 비토이 능선과 살루스호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닦여진 길이 아닌 험준한 산지를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오고 있었고 연합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런 길을 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군 정찰대는 곧 45명으로 보강되었고 일본군의 남하와 미군 정찰대의 추격은 8월 13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전선 후방에 갑자기 나타난 일본군의 정체는 연합군의 후방 교란을 위해 특별히 편성된 부대로 일본군은 이 작전을 이미 8월 3일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군 포병대의 후방 사격에 고생을 좀 해서 이쪽으로 병력을 보내서 교란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 일본군 병력의 주력은 51사단의 보병 제102연대 제3대대였고 대대장은 오오바 소자였습니다. 앞에 오를 장음으로 해서 오오바라고 읽어야 원칙적으로 맞긴 한데 보통 한국어로 쓸 때 오바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호주군 기록에는 OBA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단 원래 발음을 살려서 오바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백이연대 3대대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가 명령을 받고 살라마와로 귀환했고
거기서 보급을 받고 8월 6일 정오에 남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바 소자는 나쏘만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퇴각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작전을 잘 이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일본군 지휘부가 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일본군 부대는 대대장의 이름을 앞에 놓고 그 뒤에 정진대, 대신타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정진대를 일본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수부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바 특수부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1사단장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의 전후 회고에 의하면 이 작전은 사단장 본인이 직접 고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51사단 작전 주임 참모의 회상에 의하면 오바 부대의 공격 목표는 적 포병이었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처음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참모장도 흥미를 보였고 사단장의 결재를 바로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이 작전이 나카노 사단장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바 부대의 살라마와 출발 시 병력은 총원 243명이었는데 102연대 3대대의 본부 및 2개 중대 병력이 153명, 그리고 마당에서 지원 나온 80년대 1대대의 4중대 63명, 독립공병 제30연대에서 27명이 자출되었습니다. 이 공병대원들은 미군 야포에 폭발물을 부착해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바 부대는 출발할 때 총 6일분의 식량을 휴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 부대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기록에 전하는 바가 거의 없고 호주군 기록에 나와 있는 전투 상황을 일본에서 번역해서 소개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호주군 전투 기록을 바탕으로 오바 부대가 과연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미아통 근방에서 8월 12일에 일본군이 목격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일본군 기록과 비교해보면 오바 부대 전진에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군 기록을 따른다면 지금은 일본군 식량이 떨어진 이후입니다. 이 지도에 호주군 47대대가 올라오는 루트가 보이는데 47대대는 호주군 5사단 29여단 소속으로 나쏘만에 상륙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7대대는 곧 정체불명의 일본군 부대를 맞아 싸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1943년 8월 13일 미군 정찰대가 살루스호로 향하고 있는 일본군을 목격했습니다. 호주군 지휘부는 47대대 병력에 살루스호 북서쪽 근방에 매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오전 10시 미군 218포병대대에서 호주군 측으로 연락이 들어왔는데 전날인 8월 14일 호주군 47대대 일부 병사들이 살루스호 북서쪽 위치에서 매복한 일본군에 공격을 당해 6명이 행방불명되고 나머지는 해안의 미군 포대로 퇴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미군 정찰대가 다음 날인 15일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 도착했는데 목숨을 잃은 호주군 6명과 일본군 2명, 그리고 전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호주군 1명은 기관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수류탄을 꺼내 근처에 일본군 1명을 처치한 것 같다고 미군은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나쏘만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연합군 전화선이 끊어졌고 이 선을 복구하던 호주군 통신병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안포대에 대한 일본군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북쪽 2개의 미군 포대 사이에 호주군 부대가 위치해 있었는데 일본군과 첫 전투가 벌어진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4시경 약 20명으로 구성된 이 호주군 부대 병사들이 진지 반대편에서 일본어로 무언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호주군 진지에 대한 공격 명령이 아닌가 짐작되는데요. 왜냐하면 호주군이 그 소리를 들은 이후 바로 일본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30에서 50명의 일본군은 호주군을 공격하며 순식간에 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호주군뿐 아니라 해안의 미군 포대에도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수비하는 보병뿐 아니라 포병대원들도 일본군과 백병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 병사들이 쓰던 텐트와 통신 장비 등을 파괴했고 연합군 야포에 폭탄을 설치했으나 실제로 폭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3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포대를 지키는 데 성공했고 일본군은
퇴각했습니다. 8월 16일 해안의 다른 연합군 진지에도 일본군이 공격을 가해왔으나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한 채 일본군의 공격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8월 16일 전투를 기점으로 이제 전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공격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일본군은 작전을 포기하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 후방까지 깊숙이 내려온 일본군이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탐부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일본군이 전선 축소의 결정을 내린 것이 8월 15일이고 오바 부대가 전면 퇴각을 개시하던 8월 17일과 18일에 들어오면 이미 탐부산을 지키던 일본군 병사들도 상당 부분 북쪽으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 생존한 오바 부대 병사들은 이제 도처에 퍼져 있는 연합군을 피해 일본군 전선까지 먼 길을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군의 전선 축소 및 퇴각 결정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오바 부대 병사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8월 18일에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보고가 들어왔고 18일 저녁에는 많은 수의 일본군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목격되었습니다. 8월 19일에는 탐부산 남동쪽에서 퇴각하는 일본군 병사들이 발견되었는데 호주군이 전투 이후 5명의 일본군 전사자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군 병사들은 호주군이나 미군 보급물자들을 들고 가고 있었고 100g도 안 되는 쌀 이외에 식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 19일 오전 9시경에 이 전투가 연합군이 오바 부대와 치른 마지막 전투였다고 호주군 측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탐부산부터 밥두비 등선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바 부대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4일이 더 지난 8월 23일 지도상 이쯤 되는 어스킨 크릭이라는 곳에서 다카시라는 성을 가진 오바 부대 나고병이 호주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다카시가 서전트라고 되어 있어서 하사관일지도 모릅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지도의 거의 모든 지역이 연합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인데 연합군은 다카시를 통해 후방으로 들어왔던 일본군 부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카시로부터 얻은 정보에는 지휘관의 이름과 살라마와를 출발한 날짜, 대략적인 병력의 수, 부대가 택한 루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카시로부터 얻은 정보는 자신이 낙오되고 잡힌 시점에서 끝나지만 일본군의 기록에는 오바 부대에 관한 이후의 상황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오바 부대가 8월 23일에 살라마와로 귀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카하시가 훨씬 남쪽에서 연합군의 포로로 잡힌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오바 부대 243명 중 전사 80명, 부상은 2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셈인데요. 정작 일본군이 노렸던 미군 야포는 하나도 파괴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시 오바 부대의 상황과 관해 언급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바 소자는 살아서 살라마와로 돌아왔고 나카노 사단장에게 작전 관련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부대가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나카노 사단장이 여기에 대해 더 캐묻지는 않은 듯하지만 당시 51사단 후방 주임 참모 스즈키 중좌의 회고에 의하면 오바 소자는 3대 대장이 된 직후 미군이 낮소만에 상륙하는 바람에 휘하 장병들을 장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 작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군 내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에 관계없이 일본군의 야심찬 연합군 후방 기습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아까운 병력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동부 뉴기니에서의 혈전,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